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제된 고품격 지식을 지향하는 트라이던트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미국 이란 침공의 역효과 또는 미국 이란 침공의 손익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전쟁의 전술적 성공과 전략적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져가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해서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이겼지만 전략적으로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전쟁을 통해 이란의 군사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최고 지도자 제거라는 상징적인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에 대한 답을 미국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가장 큰 미국의 오판은 이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이란 내부의 반정부 봉기를 촉발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란 사회는 단순히 친정부, 반정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20대 60 구조로 설명합니다. 20%는 강력한 반정부 세력, 20%는 강한 친정부 세력, 나머지 60%는 안정된 삶을 원하는 중간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60%가 전쟁을 계기로 반정부로 돌아설 것이라고 기대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외부의 군사 공격은 오히려 이 60%를 체제 유지 안보 쪽으로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메네이를 제거했는데 그 제거의 효과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를 제거하면 정권이 약해질 것이라는 가정을 미국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 역시 잘못되었다는 것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외부 침략에 희생된 지도자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정권 내부의 강경파, 특히 후계 세력이 더 강한 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경제 문제에서 안보 생존 문제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정당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란은 어떤 전략으로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란은 어떻게 대응해 온 것일까요? 이란은 승리를 목표하지 않고 대신 지속적인 소모전을 통한 불안 조성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지도자를 제거하면 정권이 약해질 것이라는 가정을 미국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 역시 어긋났습니다. 오히려 이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메네이는 외부 침략에 희생된 지도자로 재해석됐습니다. 정권 내부 강경파, 특히 후계 세력이 더 강한 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경제 문제로부터 안보 생존 문제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쟁은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정당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란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란은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고 대신에 지속적인 소모전을 통한 불안 조성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간헐적 공격으로 긴장을 유지하고 에너지 인프라망을 교란시키고 해상 교통, 특히 석유 수송을
위협하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지점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곳은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통로입니다. 해협을 완전히 막지는 않고 현실적으로는 이란이 때로는 막고 미국이 더 크게 막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위협만으로도 이란 입장에서는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국제 유가가 흔들리고 글로벌 시장이 불안해지며 미국과 동맹국의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즉 이란은 매일 이길 필요도 없고 결정적인 승리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단지 불안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비등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5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많은 해결책이라는 점입니다. 깔끔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먼저 공습을 지속한다고 합시다. 이미 주어진 목표는 대부분 타격한 상황이지만 효과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상군 투입입니다. 가장 확실하지만 정치 군사적 비용이 너무 큽니다. 세 번째는 제한적 작전입니다. 보복 위험이 높고 결정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방안이죠. 네 번째는 반정부 세력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안보에 현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란의 내부 상황으로 볼 때 오히려 정권 결속을 강화하는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역 불안정과 난민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5번째 길은 휴전 협상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는 길인데 그렇지만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바로 좋은 선택지는 없다. 자, 그렇다면 주도권은 누가 쥐게 될까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전쟁의 마무리 주도권은 누가 가진 것일까요? 다수 전문가들은 놀랍게도 주도권은 점점 이란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막대한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이란은 국토도 거대하고 인구도 많은 나라이며 자원도 매우 풍부한 나라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지속적인 비용을 부과한다. 글로벌 경제의 불안을 야기한다. 미국이 먼저 협상에 나오도록 압박한다. 특히 이란은 미국에게 다음 2가지 중에 하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제한하든지 미국 내의 불만과 인기 하락을 떠안든지 글로벌 경제 불안을 야기했다는 책임을 둘러쓰든지. 다시 말해서 전쟁의 종료 조건을 이제 이란이 설정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의 손익계산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명확한 승리는 없다. 시간이 갈수록 비용만 커지고 있다. 지구촌의 안보적 그리고 경제적 부담만 날로 커지고 있다. 유일하게 이익을 얻는 나라는 이스라엘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이란 국민들이고 그 다음은 세계 각국일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란 강성 권위주의 정권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이란의 더 나은 미래를 지연시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이겼지만 전략적으로는 이란이 전쟁의 조건을 정하는 상황에 빠졌다. 전쟁은 언젠가 멈추겠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정제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상하이였습니다.